묘하게 스며드는 말 한마디가 때로는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어주고, 삶이 고달플 때 단 하나의 관점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인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작고 사소해 보이는 변화가 실은 얼마나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이기만 할까? 왜 나는 늘 부름만 따라다닐까? 하는 막연한 불안과 체념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은 말 한마디와 생각 하나만으로도 인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속으로는 말이 그렇지, 어디 그렇게 쉬운 일이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작은 마음가짐 변화가 거대한 결과를 부르는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삶이 고달플 때 이리 생각하면 모두 잘 풀린다는 메시지는 결코 낯선 조언이 아닙니다. 다만 그 원리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기회가 흔치 않았을 뿐이죠. 바로 이번 시간을 통해 그 작은 시도와 한마디의 힘이 결국 어떻게 운명을 이끌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현실일수록 간단한 마음가짐과 말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그 작은 변화를 지속해서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요약하자면 말 한마디와 생각 전환이 동시에 작동하여 눈앞에 놓인 문제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만들고 그에 따라 행동 또한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내 인생에 대한 감각과 자존감 그리고 관계의 질이 높아진다는 원리입니다. 이렇게 30초 이내의 짧은 설명으로도 이미 많은 분들이 직감적으로 혹시 내가 소홀히 했던 부분이 이거였나 하고 느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작은 말 한마디와 생각의 전환으로 인생을 뒤집는 5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시도해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예시와 전략을 풍부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뱉는 말에 대한 자각과 긍정적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무심코 말하는 표현들은 사실상 우리의 사고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난 어차피 안 돼. 이건 정말 최악이야. 할 수 있을 리 없어 같은 부정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우리 뇌는 실제로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마치 스스로를 최면에 걸어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자존감이 하락하고 새로운 기회 앞에서도 시도해보려는 의욕이 사라지며 주변 상황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는 느낌만 커집니다. 역으로 그래도 해볼 수 있어. 이건 생각보다 잘 해결될 거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같은 긍정적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면 뇌는 그에 걸맞은 근거와 가능성을 주변에서 찾아내려고 노력합니다. 이를 부정적 편향 대신 긍정적 인지 편향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령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새로운 업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거 정말 망하면 어쩌지 라고 생각하는 대신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게 준비했어. 최대한 최선을 다해볼 수 있지라고 말하고 다니면 실제로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더 잘 포착하게 되고 그에 맞춰 행운이 숨어있는 지점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더욱이 이런 긍정적 언어 습관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됩니다. 가정이나 직장에서 누군가가 늘 안 될 거야, 큰일이야, 겁난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 공기가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고 일이 잘 풀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해볼 만해. 조금씩 해보면 안 될 게 없지.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 라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다면 팀 전체의 분위기가 밝아지고 협력의 시너지가 극대화되기도 합니다. 즉, 말 한마디가 개인의 운명을 뒤흔들 뿐 아니라 집단의 문화와 결과물까지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 언어 습관을 위해서는 우선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현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무의식 중에 늘 부정적인 단어가 튀어나오진 않는지, 안 돼, 어려워, 힘들어 같은 말로 대화를 시작하지는 않는지, 작은 실패에도 역시 난 안 돼라며 자책하는 말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세요. 만약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긍정적 표현을 찾거나 최소한 중립적으로 표현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힘들어 죽겠다 대신 조금 힘들긴 하지만 곧 나아지겠지로 바꿔본다든지, 난 망했어 대신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수정해보는 식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러한 작은 말 한마디가 쌓이고 쌓여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주변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해석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로 변합니다. 또한 긍정적 언어 습관을 형성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자기 암시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이나 자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것이고 작은 변화들이 큰 결실로 이어질 것이다. 같은 문구를 조용히 읊조려 보세요. 기분 탓으로 치부하기 쉽지만 실제로 우리의 뇌가 이를 꾸준히 듣고 학습하게 되면 점차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나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바로 이러한 자기 암시이니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이런 긍정적 언어 습관이 생겼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모든 상황이 마법처럼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적 언어에 갇혀 있을 때와 비교해 더 넓은 가능성과 기회를 보게 되고 능동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게 되며 작은 성취에 대해 고마워할 수 있는 마음 상태가 형성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마음 상태야말로 왜 주변은 잘 풀리는 사람이 있고 늘 꼬이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물음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말 한마디가 전하는 메시지를 바꾸는 순간 행동의 미세한 디테일까지 달라지고 결국 그 디테일이 쌓여서 운명을 변화시키는 굳건한 토대가 됩니다. 더불어 이러한 긍정적 언어 습관은 인맥이나 대인관계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한탄만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해주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끌린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누구나 편안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선호하기 마련이고 그 에너지를 말 한마디가 만들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내뱉는 말, 그리고 그 말이 주는 메시지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삶이 고달플 땐 특히 부정적인 말을 쉽게 내뱉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 철저하게 자신을 다잡아 보세요. 그래도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곧 좋아질 거야 같은 사소한 문장도 전혀 사소하지 않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 전환을 통해 어려움 속에서 뜻밖의 기회를 발견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것은 말 한마디의 힘과도 연동되는 개념이지만 조금 더 내면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건강상의 어려움 등 매일매일 새로운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장 쉽게 빠져드는 함정은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길까? 어떻게 이렇게 운이 없을 수 있지라며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오래 지속되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자체가 희미해지고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때가 많습니다. 반면 이 문제가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뭘까? 내가 이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있을까? 혹시 다른 길이 열리는 사인이 아닐까 하고 접근해보면 상황은 놀라울 정도로 다르게 전개됩니다. 가령 직장에서 예고 없이 해고 통지를 받아 인생의 좌절을 맛본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며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 라는 생각이 머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서 이런 시간을 통해 난 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전혀 다른 시나리오가 펼쳐집니다. 그간 미뤄뒀던 자기개발이나 공부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인생을 크게 바꾼 많은 사람들은 이런 크게 흔들리는 순간에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사례가 많습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오히려 기존에 못 봤던 환상적인 전경과 자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생각 전환의 핵심은 단순히 무조건 좋게 생각하자라는 수준의 막연한 긍정론이 아닙니다. 현실의 문제와 감정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고만 있기보다는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무엇이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 점은 무엇인가를 찾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꾸준히 던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우리 뇌에게 새로운 기회나 정보를 탐색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하죠. 궁금해하는 사람은 답을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단서를 찾기 마련입니다. 생각 전환을 더욱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법은 성장일기나 감사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대부분 감사일기는 좋은 일만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그 힘든 사건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적어보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오늘 팀장님에게 크게 혼났는데 덕분에 내보고서 작성 방식의 문제점을 발견했다. 이 부분을 고치면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과거 같았으면 운 없고 치사한 상사라고만 생각했을 그 일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아내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정말 억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거리야? 난 당장 속만 끓는데 라는 심정이 들지요. 하지만 바로 그 내가 이걸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하는 물음이야말로 생각 전환의 출발점이 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로 끝났다면 이제는 이것을 통해 배울 점이 무엇일까? 만약 없다면 그건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일 뿐은 아닐까라는 각도를 고민하게 되므로 마치 어두운 방에서 작은 손전등을 켜서 무언가를 찾듯이 시야가 조금씩 넓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힘들 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후회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전환한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새롭게 그려보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이런 쪽으로 전환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현재의 난국도 조금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조치를 취해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 희망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게다가 이런 태도는 타인과의 협업이나 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항상 큰일이야, 이제 끝장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주변 사람들도 나를 돕고 싶어도 방법을 찾기 어렵습니다. 반면 이런 상황인데 혹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아이디어도 있는데 내 생각은 어때? 처럼 질문을 열어두고 문제 해결적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기꺼이 협력하고 싶어지고 예기치 못했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운이 좋은 사람들을 관찰해보면 무언가 문제가 생겼을 때 최악이군 이 아니라 이것도 나중에 좋은 이야깃거리가 될지 몰라 다른 방법을 모색해보자라고 비교적 가볍게 받아들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심리적 여유가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잡게 하고 주변에 좋은 인연이 쌓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생각 전환은 무조건적인 낙천주의가 아닙니다. 현실과 한계를 고려하되 그 안에서 최적의 해석과 가능성을 찾는 작업이라 보시면 됩니다. 삶이 고달플 땐 이렇게 생각하라. 모두 잘 풀린다 라는 말의 본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정적 사고는 본능적으로 우리를 방어 태세로 몰아가며 눈앞의 기회를 놓치게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단지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계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체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스스로에게 새로운 해석의 길을 열어주는 질문을 던지고 불행으로 보이는 사건조차도 학습과 변환의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지침입니다. 세 번째로 작은 일부터 실천하고 습관화하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든다는 말은 언뜻 보면 진부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구체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완전히 뒤집을 정도로 큰 혁신을 기대하면서 정작 작은 습관이나 행동 변화를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겠어라고 마음먹고는 무리하게 하루에 두세 시간씩 헬스장에서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몇 주 못 가서 포기한다든지 외국어를 마스터해야지 하고 갑자기 하루 5시간씩 공부하다 번아웃이 와서 그만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반면 정말로 큰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은 하루 10분, 30분 정도의 규칙적인 습관을 만들어 그것을 오랜 시간 지속하고 점차 확장해 나갑니다. 이처럼 작은 걸음부터 시작해 큰 성취로 이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컴파운딩 효과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1%씩만 나아져도 1년이 지나면 37곱배가량 성장한다는 계산은 유명합니다. 반대로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거의 바닥에 가까운 상태가 됩니다. 이처럼 작은 차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내는 것이 삶의 중요한 법칙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큰 변화를 꿈꾸며 대대적인 계획만 세우다 지쳐버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작은 습관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도 인생의 흐름이 달라지는데도 말입니다. 예컨대 아침 일찍 일어나 20분 동안 가벼운 스트레칭과 호흡을 하면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자라는 긍정적 자기 암시를 하게 되면 그날 하루의 기분과 생산성이 현저히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20분 운동이 뭐 대단하겠어 싶겠지만 이걸 꾸준히 한 달, 두 달, 1년간 이어간다고 상상해보세요. 체력과 정신력이 회복되고 자잘한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않는 기조가 형성되며 식습관이나 수면 패턴마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 선순환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큰 도전을 시도해볼 만한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매일 자기 전에 영어 단어를 5개씩만 외우자는 식의 간단한 실천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하루 5개라며 비웃을 수도 있지만 1년이면 1800여 개의 단어를 익히는 셈이니 중급 회화를 하는데 충분한 어휘력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을 꾸준히 인내하며 재미를 느끼게 된다면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긍정적 확신이 쌓여서 더 큰 목표에도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작은 변화에 의미를 부여하고 즐기는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소한 변화로는 내 삶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야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커다란 문제는 대개 작은 요소들이 쌓여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 역시 작은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말 한마디, 생각 전환,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거대한 기적을 만든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작은 변화가 이어지면 주변 사람들도 그 변화를 인지하고 신뢰를 보내게 됩니다. 쟤는 맨날 작심삼일이었는데 이번엔 뭔가 다르네 하고 흥미롭게 지켜보거나 아예 함께 참여하고 싶어지는 동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력과 응원을 받으며 더 큰 시도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작은 변화를 습관화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몰아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꾸준히 짧게라도 매일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컨대 매일 30분씩 책을 읽는 습관을 1년 동안 지속하면 어느새 책 수십 권을 읽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고 독해력이나 지식 수준이 크게 향상됩니다. 처음부터 하루에 2시간씩 책을 읽어야 해라고 무리하게 설정하면 몇 주 못 가서 유혹이 꺾이는 것이 인간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렇듯 작은 습관을 만들고 그것이 축적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몸소 체험하면 자기 효능감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나도 할 수 있네. 결국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 답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다른 분야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적용해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 곳곳에서 가능성의 씨앗을 발견하게 되고 이것이 모여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다시 말해 세 번째 방법은 아주 작은 목표 하나를 설정하고 이를 꾸준히 반복하면서 자신에게 증거를 쌓아주는 과정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운동이 되었든 공부가 되었든 혹은 인간관계에서의 작은 변화든 예시로 하루에 한 명에게 안부 메시지를 보내는 습관 간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실천이 쌓여서 결국은 인생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네 번째로 적극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마음의 소리를 관리하고 방향성을 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누군가는 이를 내적 독백이라고 부르죠. 예컨대 쉬는 시간에 갑자기 나 오늘도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난 원래 이런 걸 잘 못해라는 내적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 불안해하기도 하고 반대로 오늘 힘들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잖아.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적 대화를 거의 무의식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면 그 감정에 올라타서 끝없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절망해버리고 주변에서 힘이 되는 말을 해줘도 정작 내적 독백을 통해 그래봤자는 안 돼. 내가 뭘 알아라고 스스로를 더 나쁜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자기 대화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통제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난 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지?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그래? 정말 그런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잖아.
그리고 지난주에 이런 성과도 있지 않았어? 라고 반문해 보는 거죠. 마치 내가 내 안에 또 다른 부정적 목소리와 대화를 하듯 냉정하게 맞서보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꾸준히 반복하면 부정적 내적 독백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내적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자기 대화 기법 중 하나로 상담자의 입장 대기를 추천합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말할 때 마치 친구나 지인이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가정하고 그에게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해보는 거죠. 예컨대 친구가 나는 맨날 실수만 하고 자존감이 바닥이야라고 말하면 당신은 아마 그래도 너 이런 능력도 있고 이전에 이런 성공 사례도 있었잖아.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겠죠. 그런데 정작 본인이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은 너는 왜 이렇게 못나니? 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자기 대화를 친구에게 조언하듯 친절하고 객관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지나친 가혹함을 적용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1인칭이 아닌 2인칭 혹은 3인칭 화법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어쩜 이렇게 약하지? 대신 너는 지금 어떤 점이 힘들어서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거나 오이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 있을까? 라고 제3자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내적 대화를 재구성하는 습관은 내가 맞닥뜨리는 문제나 감정에 대한 심리적 거리를 확보하게 하며 그로 인해 좀 더 냉철하고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만약 자신에게 혹독한 말을 내뱉는 것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래도 괜찮아. 지금 실수했지만 이걸 통해 발전할 수 있을 거야. 같은 문장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들릴 정도로 읊조려 보세요. 처음에는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 뇌는 이런 소리를 실제로 듣게 되면 생각보다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래도 내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라는 작은 깨달음이 점점 더 큰 긍정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내적 대화는 우리가 매 순간 하는 것이기에 제대로만 활용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수시로 떠오르는 잡생각과 불안, 그리고 자책감들을 정리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죠. 실제로 자기 대화 노트를 만들어 놓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생각을 기록한 뒤 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나 대응책을 적어보는 훈련을 하면 부정적 패턴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오늘 발표 망했다. 난 이 모양인가? 발표는 아쉽지만 이 부분은 잘했잖아. 다음엔 더욱 준비를 보완해보자라는 식의 프로세스를 글로 남겨보는 거죠. 일종의 자기 치유이자 성장 훈련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말 한마디와 생각 전환, 작은 실천에 이어 이 적극적 자기 대화가 맞물려 돌아가면 우리는 훨씬 더 주도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삶이 고달프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이건 또 어떤 배움의 기회가 될까? 지금 내 감정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을까? 를 자문하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적인 탄탄함을 구축해 나가면 외부에서 어떤 어려움이 덮쳐도 내가 나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고 조율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니 훨씬 단단해지는 것이죠. 5번째로 과정 중심의 태도를 지향하여 스스로를 꾸준히 격려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체로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한다. 사업에서 당장 수익을 내야 한다. SNS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등 끊임없이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물론 결과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인생이라는 것은 마치 단편적인 순간이 아닌 전반적인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를 가질 때 실패나 좌절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결국은 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예컨대 큰 프로젝트에 도전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성과를 못 냈다고 합시다. 결과만 보면 이번엔 망했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 중심으로 보면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익힌 스킬, 만난 사람들, 도중에 겪은 여러 시행착오에서 배운 교훈 등 보이지 않는 자산이 쌓였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자산이 훗날 다른 기회를 만나 빛을 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성공 사례를 보면
처음 시도했던 사업에서 실패했던 경험 이후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결정적 아이디어와 인맥을 제공해주는 시계 패턴이 발견됩니다. 사람들은 결과가 나쁘면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정 속에서 축적된 무언가는 사라지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괜찮아, 난 이 과정을 통해 또 한 뼘 성장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 중심 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당연히 실망하고 결과가 좋으면 그 순간은 기쁘겠지만 인생은 어차피 크고 작은 일들의 연속입니다. 한 번의 실패나 성공에 지나치게 연연하기보다는 그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살펴보면 매 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잘 풀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런 여유로움과 낙관적 태도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더 많은 시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도를 많이 할수록 성공 확률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업 아이템을 10번 시도했는데 다 실패했다가 11번째에 대박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만 집착했다면 5번째 실패 즈음에서 이미 좌절하고 그만뒀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과정 중심으로 접근한 사람은 이번 실패에서 뭘 배웠지? 다음엔 또 어떻게 개선해볼까? 라는 자세로 재시도에 나서다가 결국 11번째의 성공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장기적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 힘들고 고달픈 시기도 지나가면 반드시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인내심과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결국 한 번의 승부가 아닌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단거리 경주에서 지는 순간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뒤늦게 페이스를 끌어올려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곤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어떤 과정을 겪고 있으며 여기서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자꾸 질문해보는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우리를 조급함에서 벗어나게 해주며 오히려 더 폭넓은 시야와 냉철한 판단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과정 중심 태도를 더욱 굳건히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스스로에게 이 경험이 나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뭘까? 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좋든 나쁘든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 중에서 하나라도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깨달음을 선물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발견해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결국 과정에 집중할 줄 아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 고달플 때 이리 생각하라. 모두 잘 풀린다는 문구도 사실은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아무리 안 좋아 보여도 과정을 통해 무언가를 학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격려하며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야말로 인생 전반이 결국 잘 풀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론 이 과정 중심 태도가 현실을 무시하고 낙관만 하는 태도와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과정 중심은 현실을 직시하되 그 현실이 주는 교훈과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적극적 자세를 의미합니다.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기보다 그 과정을 해석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미래에 재투자한다는 개념이지요. 이렇게 5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실천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보니 이렇게 내 인생은 잘 풀리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운이 좋아졌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말 한마디와 생각 전환, 작은 행동 변화, 적극적인 자기 대화, 그리고 과정 중심 태도를 통해 스스로에게 유리한 환경과 기회를 창출해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취감은 또 다른 성취로 이어지고 또 다른 성취는 더 큰 행복과 만족도를 선물해줍니다. 요컨대 작은 말 한마디와 미세한 관점의 변화가 모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길로 가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비결은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고통스럽거나 문제 같은 상황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습관을 만들고 내적 대화를 통제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어느새 인생의 흐름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결국 운명이나 행운이라는 것도 스스로 만들고 불러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체감하게 되죠. 잠시라도 이 원리를 실천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는 변화가 점차 커다란 파문을 일으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구나. 내 사고방식이 달라지니 정말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내가 마주하는 기회도 달라지는구나라는 깨달음이 오면 더욱 적극적으로 이 길을 파고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수록 인생이 순풍을 만나듯 잘 흘러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래도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 정말 이 정도로 해결되나? 라고 의심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물론 현실의 문제 하나하나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삶이 고달플 땐 이렇게 생각하라. 모두 잘 풀린다는 조언이 그냥 빈말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의 경험담과 여러 심리학적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 담긴 파급력을 직접 체험해 보시면 이렇게 단순한 원리로도 인생은 바뀔 수 있구나 하고 감탄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바로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자제하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대체해보자. 적어도 하나의 상황에서 문제 대신 기회를 발견하려 해보자. 5분짜리 운동부터 시작하자. 내가 나를 자책할 때마다 2번씩 반문해보자. 결과는 미뤄두고 과정을 즐겨보자 등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시도가 쌓이고 쌓여 머지않아 여러분에게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의 힘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나 가능한 한 부드럽고 희망적인 표현을 활용함으로써 뇌가 좋은 쪽으로 사고하고 기회를 포착하게 만든다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 전환입니다. 불행이나 문제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도약의 계기로 삼으려는 마인드셋이죠. 이 2가지만 제대로 해도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실천을 통한 습관화입니다. 우리는 대개 한 번에 큰 변화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작은 일에 충실할 때 꾸준한 성장이 일어나고 그게 모여 삶을 뒤바꾸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적극적인 자기 대화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목소리를 방치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로 이끌어가는 노력이죠. 5번째는 과정 중심의 태도입니다.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실패조차도 학습과 경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면서 좀 더 장기적인 시야로 인생을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를 바탕으로 매일 조금씩 노력을 기울인다면 어느새 모든 것이 잘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경험한 많은 분들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달라진 거지? 하고 놀라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삶은 내 말과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과정을 대하느냐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콘텐츠를 통해 작은 깨달음이라도 얻으셨다면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통찰과 실천 전략을 더 많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팁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 어느새 내 말투와 습관이 달라지고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드리고 싶은 가장 큰 혜택입니다. 날마다 쌓이는 작은 변화가 결국 인생에서 큰 기적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